자,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시행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1번 봅시다. 정비계획 지정, 사업 시행인가, 분양정,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전 고시. 순서 잘못된 게 있나요, 없나요? 구역 지정하고 사업 시행인가가 있고, 분양정 받고, 관리처분인가, 이전 고시. 1번은 정확하게 맞았네요. 2번은 봅시다.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시군. 좀 복잡하네요. 제일 먼저 구역 지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시공자 선정이 조합 설립 뒤로 가죠. 3번은 정비구역 지정,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인가, 분양직이 전부 다 제각각이네 이거. 그러면 구역 지정이 먼저이고, 두 번째 시공자 선정,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전 고시. 4번은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안전진단. 이거 더 복잡하네.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안전진단이 먼저 와야 돼요. 안전진단이 맨 앞에.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인가. 5번도 똑같은 얘기죠. 안전진단 있고, 조합 설립, 안전진단,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지정,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인가. 가정법 순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20번.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기업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시장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어디서 나오는 게 이게?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도시환경도 있고, 가로주택. 네 가지 들어가죠, 네 가지. 2번 정비 간의 토지 등 소유자는 동의업에 관계없이 조합이 된다. 그럼 이것은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두 가지 확 압축되네요. 정비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로 공고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둘 다 똑같이 돼요.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때 사업비 20%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환경 1번이네요. 21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은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조합 해산 신청할 경우 조합 설립인가 취소하여야 한다. 기준 암기해야 돼요. 동의한 조합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하면 마지막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1번은 맞죠. 2번 조합원 수가 2,000명일 때 대의원 수는 계산하면 그냥 100명에서 200명 5,000명이면 100명에서 500명 그게 빨라요. 3번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받아 조합 설립 추진 구성에서 시장으로서 승인받는다. 재개발한답니다. 조합 설립한답니다. 먼저 뭘 만들어? 추진 만들어. 추진 만든다 그러면 일단은 얼마 이상? 5명 이상의 위원. 얼마 동의? 과반수 동의. 추진 설립해서 시장으로서 승인. 틀린 내용은 없네요. 4번 재건축 사업조합은 사업시행 인가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해야 된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 암기하죠.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틀렸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 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장수,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시기 잡아야 돼, 시기.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후.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한다. 사업시행 인가 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시정, 주택공사 등이 한다.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러니까 조합이니까 당연히 조합 설립 인가 후가 나와야 돼. 틀렸죠? 5번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서면 동의세, 토지 등 소유자 지장 날인,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맞게 나왔죠? 해외에 거주하거나 법인이다. 그런 말이 있으면 인감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틀린 것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시장으로서는 사업시행 인가하고자 할 경우
정비교로부터 200m 이내 교육시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0m 내 교육시설에 있으면 인가하기 전에 먼저 교육감과 협의 좀 하고 인가합니다. 2번 시장으로서는 사업시행 인가구조할 때 관계서 사업을 30일 이상 일반이 열라. 30일이 아니고 14일, 14일. 14일 이상 열람해서 의견 듣고. 2번 틀렸네요. 3번 조합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때 미리 조합원 동의받는다. 이 지금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동의받아서 인가 신청하는데 동의에 4가지가 있어요. 시행자가 시장, 주택공사 등 동의 안 받음. 조합이 하면 조합원 동의. 도시 조합원 동의. 지정개발자가 하면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유자가 할 때는 소유자 4분의 3.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동의서 첨부해서 인가 신청이다. 시장은 주택공사 등은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 동의 안 받는다. 조합이 하면 조합원 동의다. 얼마가 없어요. 조합원 동의. 지정개발자가 하면 면적 50 이상과 소유자 과반수 동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그때는 소유자 4분의 3 동의. 그 다음에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는 임시 수용에서 필요할 때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를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게 한다요. 이주대책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개인의 시설 토지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 사용할 때 그때 국가나 지자체 거면 무상이고 나머지는 유상인데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신청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있다. 첫 번째, 3자와 매매계약 체결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사용 신청 전에 사용계획 확정됐으면 거절할 수 있다. 이미 3자에게 사용허가 했으면 거절할 수 있다. 3가지 사유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다는데 항상 시험 문제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써놓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거절할 수 있다. 5번 사업시행계획서는 이 사업시행계획서는 임시 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사업시행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2번도 모르고 5번도 모르겠다. 그러면 몇 번 찍어야 돼요? 앞전에 문제를 연습을 했습니까? 2번도 모르고 5번도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가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부드러운 애 까칠하네? 까칠하네. 뭐가 까칠하다? 2번. 그 연습했었어요. 연습 그거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연습한 거 총동원해서 첫 문제 봐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해야 돼요. 23번입니다. 도정법 어른것만 연결한 것은 지금 우리 문제가 뭡니까? 정의질도 그렇고 문제가 진하게 나왔죠? 문제 진한 걸 갖다 흐리게만 딱 하면 완전 딱 좋은데 이게 사이즈도 실제 시험 문제 사이즈고 글자 포인트도 실제 시험하고 거의 맞아죠. 글자 형태도 거의 똑같고 근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23번 진하게 안 나옵니다. 글자가 똑같이 나와요. 문제하고 지문하고. 도정법 내용이나 옳은 것만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 사는 놀이터, 마을간 공동자업단, 도로, 상하수 등을 말한다. 놀이터, 마을간 공동자업단 잘 나오다가 도로는 좀 크지 않습니까? 느낌이. 상하수도 크죠. 그러니까 뒤에 2개가 틀렸죠. 기억 탈락. 그러면 1, 3, 5 자동 탈락이네. 니은 보면은 또 바보 되네. 디귿. 국장은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방침 반영한다. 이거 있어요 없어요? 정비 기본방침 누가 만들어요? 국장. 몇 년만 만들고? 10년마다 5년마다 점검한다. 오해했어요? 오지. 끝났네. 답은 2번. 그래서 옳은 것만 바르게 틀린 것만 바르게 이게 쉬운 문제예요. 니은 봅시다. 가로일 때 정비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란 가로 구역에 있는 토지 또 건축물 또 지상권자 정확히 나왔죠. 니을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 시도 대의도 이상은 지정 해제해야 된다.
100분의 50이 아니고 100분의 30 이상 해제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24번. 이 행위와 시점이 바르게 연결된 거. 자, 토지 등의 사용 수익 정지 알아야 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기 5번부터 5번. 기존 건물 철거 언제 철거합니까? 5번. 기존 건물 철거는 관리처분계 인가받고.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이제 기존 건물 철거하죠. 안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만 쓰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새 집 받을 때까지. 언제 새 집 받아요? 이전 고시 다음 날. 언제까지 쓰지 마라? 이전 고시 일까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언제까지? 이전 고시 일까지. 정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다. 단 시행자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쓸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까? 맞아요. 관리처분계 고시일부터 이전 고시 일까지 쓸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2번 청산금을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앞에가 났네. 부터.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부터가 딱 나오면 다음 날부터. 3번 정전토지 등의 가격평가. 정전토지 건축물을 언제 날짜를 평가한다? 사업시행 인가고시. 사업시행 인가고시 전에 미리 철거되면 철거 허가 받은 날.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시공자 선정. 누가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까 했잖아요. 조합에 하면 언제 선정한다고? 조합설비 인가후. 소유자가 하게 되면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한다. 그때는 사업 시행 인가후. 아,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조합은 조합설비 인가후 시공자 선정. 도시환경 정비사업 소유자가 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자 선정.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을 시장, 주택공사 등이 할 때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5번 용도 변경 옳은 것은 1번 광역시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할 경우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된다. 교육연구는 어디에 있어요? 교육연구 자,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기. 여기 있네. 여기 교육연구. 뭘 간다고? 수련. 여기 있네. 이러고 갈 때 뭐 해야 돼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죠. 누구한테? 광역시장 차장, 광역시장이 쪽팔리게 내가 지금 극악이 생겼냐고 지금 위치가 있는데 누구한테 간다고? 관할 군수구청장. 광역시에는 군도 있고 구도 있으니까 관할 군수구청장 그래야죠. 1번 땡. 기재사항 변경 신청 좋은데 광역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나 구청장한테 한다고. 2번 600제곱미터의 운수를 업무로 변경할 때 건축사 설계한다. 운수 어디 있습니까? 산업이자 산업, 운수. 또 뭐로 간다고요? 업무, 여기 있네. 업무, 주거 업무 쭉 내려가는 허가신고, 신고. 104.5설. 104.5설.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허가 있어야죠, 허가. 허가 500 이상 설계지. 신고는 설계 안 합니다. 신고는. 2번 틀렸네. 3번. 단독주택을 정교실로 변경할 때 특자시, 특자도 시군격에 용도명 신고한다. 단독은 주거업무 여기 있네. 정교는 문화재표 어이구 여기 있네. 멀리도 있네. 이리 올라간다. 어쩐답니까? 허가. 4번 특별시에서 판매를 업무로 변경한다. 판매는 어디 있어요? 영업장사업자 여기. 업무는 어디 있네? 주거업무 여기 있네. 이러고 내려가네. 뭡니까? 신고. 면적이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제대로 나왔죠. 구청장한테 신고도 맞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도 맞고. 4번은 정확히 나왔네. 5번 군에서 200인 위락은 여기 있습니다. 위락, 많이 먹은 거 위락 여기 있네. 그걸 뭐란다. 관광객에 똑같이 여기 있네. 사람 많이 먹는 거. 그리 같습니다. 군수에게 용도병 허가 받습니까? 아니요. 군수에게 뭐 하면 돼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합니다. 이런 거 200이라고 사용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사용승인은 허가나 신고 올라가 내려갈 때 사용승인 받는데 옆으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용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26번 건축법 영어 설명 옳은 거 지하층 1번 지하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뭐라고?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틀렸네요. 2번 주요 구조비란 파지, 번의 주기 내리뼈,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계단 뭐가 잘못됐네? 바닥 대신에 기초가 났네. 기초는 아닙니다. 기초는 최하층 바닥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3번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합계를 말하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 포, 탕 포함입니다. 포함. 4번 건축물 토지의 정체는 공점 중에서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을 말한다. 토지의 정체는 공점에서 지붕, 이나 기둥 지붕이나 기둥 또는 벽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떠 있는 것도 있어요. 말이 안 돼. 지붕과 기둥 인하가 아니고 과. 5번 준초고층 고층 건축물 초고층이 아닌 것 5번은 맞네요. 5번은 맞아요. 27번입니다. 건축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경우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라 돼. 1에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죠. 틀렸고요. 2번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국민 경제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제한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쪽팔리게 주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도가 요청합니까 말했는지. 이것은 시도 대신에 누구? 국장은 주무부 장관이 국민 경제 특히 필요하다 요청하면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다. 3번 시도에서는 건축을 제한할 경우 그 사실 공보에 공고하고 시군계에 통지된다. 3번 지문이 함정성 속히 제일 좋은 거예요. 국장이나 시도가 제한하고 관보 공보에 공고 안 해요. 그냥 제한하고 그 사실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를 해야 돼요. 틀렸고 4번 시도에서는 허가나 착공,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물 착공을 제한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하고 건축에 심의가 거친다. 이 지문은 분명히 나온다 해서 이 지문 분명히 나옵니다. 5번 시도에서가 시군구청에 허가 제한할 경우 목적 기간, 대상은 좀 용도를 상세히 정해서 국장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제한했으면 어쩐다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받은 국장은 지나치다고 해제 명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시도가 시군구청에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목적 기간, 된 용점을 상세히 정해서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허가권자가 공고합니다. 좌우지간 국장 승인받는다 그런 거 없다고.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국장한테 보고한다. 보고받은 국장이 지나치다 해제 명할 수 있다. 국장이나 시도가 허가 착공 제한했으면 왜 한다? 제한 사유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 목적, 용도 등을 상세히 해가지고 허가권자한테 통보하면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그렇죠. 28번입니다. 자, 건축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례적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건축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을 바르게 나라는 거. 그럼 간단히 뭐 찾으면 돼요? 개발이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접도구역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도시개발구역 개발되고. 자연공원 안 되고. 보존녹지 안 되고. 택지개발 사업구역 개발이 되죠. 접도구역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나는 그런 게 해석이 안 되더라니까. 자연공원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나는 이런 게 해석이 안 돼요. 중개사 적성이 안 맞아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가 개발이 되는데요. 보존이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그 정도는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갖다가.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데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존산지 답 1번입니다.
자, 29번입니다. 건축법 규정이 다 틀린 거. 1번. 허가권자는 방제지구 등 상습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 거실 부적합 인정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빨리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게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위락 숙박이 주거환경 교육환경 주변 환경 부적합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너무 많이 써먹고 그 다음에 얘는 신설되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 더 중요시 봐야 돼요. 상습 침수 방제지구 나오든가 말든가 상습 침수 지하층 등의 공간을 주거용 거실용 쓰는 게 부적합을 인정하면 허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 돼요. 2번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는 법률행정 행정행정 명령적이라 있어요. 형성적이라 있어요. 명령적. 명령적은 뭐고 형성적은 뭐예요? 자우지가 몰라. 명령적이 맞아요. 명령적은 의무고 형성적은 권리고 건축허가는 건축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지 권리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명령적. 3번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하고 1년 내 공사 착수하면 신고를 상시. 얘도 요즘 잘 나오겠습니다.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 상실입니다. 4번 건축주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람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에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 허가를 받거나 특자지 특자도 시군국에 신고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은 뭐라고 정해놨냐? 궁금해서 보면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면이 약해 85 초과하면 허가받고 변경되는 부분에 바닥면이 약해 85 이하면 신고한다.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건축물은 변경 후 연면적의 신고로서 허가에 가름하는 규모 이하면 신고한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변경은 신고한다. 대통령령이 그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한다. 그 기억 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감리자는 감리 일지를 기록 유지하고 감리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누구한테 줄까요? 감리 보고서를 누구한테 줍니까? 건축주한테 주면 건축주가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고 30번입니다. 건축법 연결이 틀린 거. 1번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전치기간은 몇 년이네? 3년이네. 허가대상 신고대상 둘 다 몇 년이네? 3년이네. 똑같아요. 비상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30m 넘는 건. 그러면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이네. 초고층은 50층 이상 200m 이상이고 2층 이상의 층의 난간 높이 언제는 좋겠네? 1.22. 틀린 것은 1번. 31번입니다. 건축법면에 규정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1번은 거의 다 맞췄어요. 1번. 시도의사는 31번 틀린 사람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요. 아니 수업 시간에 수업만 들었으면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떠들었으니까. 시도에서는 시군구청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 명령 처분 조례에 위반되는 부당하다 인정하며 명령 처분의 취소 변경 그밖에 조치명할 수 있다. 오 처음 들어봤네 이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이 한 명령 처분이 건축법 명령 처분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 인정하면 시도에서 시군한테 야 그 명령 처분 못해라 취소해라 변경해라 라고 시도가 시군국이 할 수 있을까요? 느낌상 할 수 있겠죠. 이거 고참이니까. 2번 40층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용적률 산전시 연면적 제외. 네 글자 줄이면 지주 PP 지하층 부설 주차장 지상층 부설 주차장 초고층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안의 대피 공간. 그러면 지금 얘가 뭡니까? 세 번째 P 아닙니까? P. 40층 건축물이면 얘가 뭡니까? 준초고층 피난 안전구역은 제외.
3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위반에게 분할할 수 없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봅니다.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봐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고 분할할 수 없다. 그러면 맞는 거고. 4번 국계법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불연절해야 된다. 방화지구 뭐라고? 축하, 공연, 건축물. 방화지구 건축물 뭐가 나온다고? 축하, 내화구조. 4번 틀렸죠. 제 말이 맞죠? 이거 틀린 사람 이상하다고. 축하 공연 암기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5번 용적률 최대한 되는 국계법을 따르나 건축법에서 강화 완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4번이고. 근데 틀린 분이 몇 분 있긴 있어요 보니까. 32번입니다. 도생이다 옳은 것은 32번 도생 옳은 것. 1번 도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네 가지가 있습니까? 기숙사형은 삭제됐습니다. 없음. 2번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경우 건축인의 심의 거치면 주택을 쓰는 층수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3번 도생이다 몇 세대 미만? 300 미만. 국민대의 규모 해당 도시지 건설주택 맞고 아니 틀렸네. 150이 아니고 300이니까. 4번 원룸형 주택은 욕실, 보일러, 지하 하나의 공간 하되 전용 면적이 30 이상이면 두 개 공간 할 수 있다. 얘가 맞죠. 5번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은 12에서 50이 아니고 14에서 50. 대리인이 정하는 경우 각 세대를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지하층에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리는 그런 게 설치 말고 지하층에 설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도생에서 특히 신경 쓸 게 14에서 50이니까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얼마 되라? 50 이하다. 기억해야 되고. 3.3입니다. 부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이 그 중에서 주민들이 뻐글뻐글 움직인 데가 어딥니까? 주민들이 있는데 어디요? 주민운동. 그게 뭡니까? 복리. 야, 근데 이게 지금 33번도 틀린 사람도 있네요. 이거 푸대 복리 구분 못하면 말이 안 되는데. 평소에 주민들이 어울려서 움직이는데 노는데 그런 데가 뭐고 복리고 평소에 주민들하고 관계 없는데 부대인데 이거 주민운동 이 정도 못 찾는 문제 있는데 이것은. 34번입니다.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이면 허가를 말한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은 원래 허가 받는 거예요? 승인 받는 거예요? 원칙이 리모델링은 허가입니다. 허가. 리모델링 허가. 근데 리모델링에서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세대가 30 이상이면 그때는 뭘 한다고? 승인. 작년 시험에 그거 물어봤다니까. 리모델링 허가냐 친구냐. 리모델링 허가라고 허가. 리모델링 허가 받는데 리모델링에서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가 있어요. 늘어났다. 몇 개 늘어났냐. 30 이상 증가하면은 그때는 뭐라고? 사업계 승인. 30 미만이면 계속 리모델링 허가. 1번, 2번. 시군구청된 주택조합, 조합을 구성하니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할 때 조합 설립인가 취소, 끝맺음 취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3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소유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무슨 주택? 공동주택. 소유자요, 세입자요? 소유자요. 아니 세입자가 주인집 리모델링 해줄까요? 말이 안 되지. 소유자. 지역 직장은 세대주. 리모델링은 세대주가 아니고 소유자. 4번 투기과열지구의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자비 구성을 선정할 때 접수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라고요? 인정하지 말라고요? 인정하지 말라고요. 5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건설 예정세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예정세수 2분의 미만되면 충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틀린 거는 4번. 4번도 은근 잘 나와요.
5번 보면서 5번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추가 모집 승인. 추가 모집 승인 것은 언제까지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건설 예정 세대수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추가 모집할 수 있고,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은 안 돼.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조합원 사망.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로 바뀌었을 때, 조합원 탈퇴 2분의 1 미만, 또 무자격 판정, 또 건설 예정 세수 변경으로 2분의 1이 안 됐을 때. 35번입니다. 주택법령에 규정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분할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할 수 있다. 5, 2, 1이죠. 미분할 5년 내 착수, 분할 최초 5년 내 착수 안 하면 쩐다.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맞아요. 2번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하수법 개인 하수 처리시설 설치 신청한 걸 본다. 의심하지 말고 있다. 3번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 승인 받은 걸 본다. 얘도 의심하지 말고 있다요. 4번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자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토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이거 중요하죠. 리모델링 결의입니다. 결의. 리모델링 결의 동 얼마요? 5분의 4 전체 두 개 전체 그러면 동 3분의 2 전체 5분의 4 거기서 찬성 안 하면 나가라. 5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 맞아요. 사채권자 명의 변경 원칙은 이게 양도 중도 획이 안 되는데 해외 이주 등 그러면 돼요. 취득자는 자 명의 변경하는데 명의 변경은 취득자 선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하고 취득자 선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냐면 사채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고 36번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이다. 틀린 것은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렸네요. 1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이 입주자 선정된 지위 주택으로서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매할 수 없다.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정확히 맞았네. 2번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이 협의한다. 아주 잘 나와요. 맞고. 3번 국장은 5년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틀렸네. 이거 은근히 많이 틀렸네요. 아니 5년마다 재검토는 행정계획이지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침, 리모델링 기본계획 그런 게 5년 재검토지.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몇 년입니까? 1년이지 1년.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어이없으면 안 돼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1년. 4번 입주자 선정된 자 생업상 사전적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 인정된 경우로서 사업주체 주택이면 토지공사, 사업주체 지방공사 동의받은 경우 전매제한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자, 지위 분양권 누구 동의받고 판다고요? 사업주체 동의받고 팔고, 주택은 누구 동의받고? 주택공사 동의받고 팔아야 되는데 주택을 공급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팔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매제한 적용을 안 합니다. 5번 전매제한 규정 위반해서 입주자 선정된 지에 전매가 이루어지면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매입순에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선정된 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7번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마라. 뭐뭘 해도 괜찮다? 상속과 저당을 해도 괜찮다. 상속과 저당. 그러니까 이런 문제 딱 나오면 D를 먼저 봐요. 양도, 저당, 알선, 광고. 바로 거기서 먼저 걸리죠. 뭐라고? 저당. 근데 D가 없다 그러면 앞에 보게 되면 앞에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증서,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주택상환사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그 중에서 하나가 아닌 거라서 도시개발 채권 대여 안 돼요? 안 되지. 토지상환 채권 대여 안 돼요? 안 되지. D가 없으면 앞에서 살짝 바꾼다 이 얘기죠.
공급질소 교란금지 그러면 증서나 지위에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안 되는데 뭐뭐는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답이 2번이고요. 38번입니다. 38번 100%예요. 100%. 100%는 틀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38번은. 설명의 의미가 없네. 하자 사업주체 담보책임 하자 보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사업주체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1 가로 안에 이의신청 안 받으려고 전체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임시 사용 승인 1 그때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합니다. 2번 사업주체가 지자체면 하자 보수 의무는 있어도 보증금 예치 의무 없습니다. 안 망하니까. 3번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하자 책임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 건축한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사업주체는 주택법상 하자 담보 책임기간 내 공동주택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하자 우선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있고 시군구청장은 주택법령상 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 구조한 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안전진단기간 의뢰해서 진단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가 3번입니다. 하자 보수는 출발이 건축법 허가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합니다. 39번입니다. 39번은 또 대부분 다 틀렸네. 39번 농지 처분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맞지 않냐게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처분사에 해당한다. 이게 쉬운 건데 다 틀렸을까? 농지 처분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사유입니다. 처분 사유. 농지 처분 사유. 처분 사유에는 몇 개월? 3개월, 몇 년? 2년.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3개월. 농지주행 허가받고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한다? 2년 내 착수한다. 이거 알아놓고 소유상한 초과되면 다 판다? 초과만 판다? 초과만 판다. 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농지 소유자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해야 팔아야 된다고 알려줍니다. 처분 통지 누가 알려줘요? 시군구. 알려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몇 년 내에 팔아라?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1년 내에 파는가 안 파는가 확인을 갔더니 안 팔아요. 안 팔면 그 다음에 어쩐답니까? 처분 명령합니다. 처분 명령. 1년이 우리가 1년이 처분 의무 기간이요. 1년 동안 안 팔았다 그러면 처분 명령. 누가요? 시군구. 언제까지 팔아? 6개월 내에 팔아. 6개월 내에 갔더니 얘가 또 안 팔아요.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가격 얼마? 100분의 20, 1년에 몇 번? 한 번 부과한다. 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 농지 들고 뛰어간다. 팔려고 안 팔린다. 내 농지 사가라 뭐 한다? 매수 청구한다. 누구한테? 농어촌 공사한테. 얼마 주고 사준다? 공시지가. 처분 통지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통지하고 파는가 안 파는가 가봤더니 안 팔고 열심히 농사 짓고 있다. 그러면 명령을 안 내리고 유예합니다. 유예기간 몇 년? 3년. 3년 동안 처분 명령을 안 받고 3년이 넘어가게 되면 처분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인데 1번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 맞지 않고 3개월이 지났으면 처분사에 해당한다. 당연하지. 3개월 처분사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군수는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 구치를 받고 농지 처분을 알린다. 처분을 알려준다. 맞는 말이고 한번 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이게 기간이 의무 기간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 1년 내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 처분 명령은 6개월이지 6개월. 1년 내 6개월 내 팔아라고 명합니다. 4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으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할 수 있다. 좋아요. 5번 농어촌 공사가 매수 청구 받으면 얼마 준다? 절대 많이 안 주죠.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틀린 것은 3번이고
40번입니다. 4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다음 용도로 전용할 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눈치로. 간단하게 나머지 4가 다른 하나는. 근데 이것도 대부분 다 틀렸어요. 이것도. 1번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수산물 유통가공, 어린 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의 공동생활, 도로, 철도 등 공공,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 어업용. 1번에 농업인주택에 농업인, 2번에 농수산물에 거기도 농자 나오고, 3번 농업인의 공동평일에 농자 나오고, 5번 농수산 관련 농자 나오고, 4번만 농자 없네. 4번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신고 대상은 지역 주민이라니까. 주민. 지역 주민과 관련되면 신고. 규제가 좀 약하는 거. 이렇게 도로, 철도, 공공시설 이것은 협의해야 돼. 협의. 도시계 시설이니까 이것은 전용 협의해야죠. 협의. 신고할 성질이 아니죠. 하여튼 1년 동안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고, 시험장 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 특강 안 듣는 오늘 마지막이니까 시험 가게 되면 항상 무슨 생각하냐 그러면, 공법은 마음의 준비해야 돼요. 준비를 우리가 시험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공법은 항상 무슨 생각인가? 기본이 8문제. 기본이 8문제니까 8문제는 어차피 손 못 댄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마음을 비워야지. 공법은 8문제는 손 못 대 이 생각하고 접근해야지. 처음부터 달 풀 걸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100% 안 돼. 이거 순간 당황스러운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8문제는 절대 손 못 댄다 이 생각하고 8문제 포기하는 나머지 해야 되고, 그거 난 다음에 자꾸 평소에 연습했듯이 일단은 순서들 이걸 갖다가 순서대로 가서 문제 풀면 자꾸 얘기하지만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모든 과목은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순서대로 풀게 되면 100%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뛰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쉬운 것부터 빨리 가져야 되고, 순서대로 만들 생각하고, 그리고 몰랐을 때 찍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어차피 모른다고 뭐를 찍어야 될 건가? 틀린 것 그러면 극단적인 걸 찾아가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게 농담이 아니고 888 이거 좀 많이 하세요. 이거 해가지고 과목당 2-3문제. 항상 우리가 떨어진 것은 72문제 맞춰야 되는데 이 근처에서 이 언저리에서 전부 다 걸려요. 이게 이 안에서. 이 사이에서 전부 5문제 사이에서 대부분 다 걸리는데, 이것만 좀 활용한다 그러면 5문제, 한 과목당 3문제만 해도 9문제는 건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쓰는 게 맞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쨌건 난 맞았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급한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합격입니다. 합격하는 게 합격해야 돼요. 합격합니다. 전국에 몇만이 합격했답니까? 35만이 합격했답니다. 35만 중에서 장농에 들어간 게 몇 만입니까? 27만이 장농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지금 27만이. 몇 만이 나와 있대요? 8만이 나와 있어요. 8만이 나와 있는데 1년에 그 중에서 몇천 명이 장롱으로 들어가고 몇천 명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공부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왜 장롱에 들어갈까? 장롱에 들어갈까?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합격을 했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능력이 왜 안 되냐? 혼자 하려니까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안 되지. 내가 중개하는데 건설사 가서, 자, 아파트 500세대 건설하게 전국 어디니 괜찮은 땅 한번 찾아줘봐요. 뭐라게? 나는 아파트 전월세 매매만 했는데 건설할 땅을 내가 무슨 수를 찾아? 안 돼. 이러지 말고 어쩐다고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여야 된다. 항상 전국 모임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내가 모른다고 못합니까? 아니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수술을 갖다 요즘은 양타라는 개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양타는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신이 내린 선물. 그 얘기 안 했습니까? 요즘은 웬만해서 양타 없다고. 양타 없으니까 요즘은 대부분 뭘 한다고? 공동한다고. 거의 다 공동중개 위주로 하는데, 공동중개를 꼭 그 지역만, 지역끼리도 필요하지만 뭐 해야 한다고? 전국 한다고. 전국. 그러면 전국 하려면 전국 사람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사람도 알아야 되고. 대부분 지역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는 바운드리가 너무 커요. 여기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남 사람입니다. 성남에서. 어디서 왔어요? 포천서 왔대요. 포천서. 저기는 양주에서 오고 저기는 이러니까 우리는 이 섹터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분 이렇게 하는데 서울은 섹터가 너무 커가지고 지역도 얼른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기에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인원이 한 900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700명밖에 안 되니까 200명이 부족해서 좀 이 지역 모임 잘 안 될 것 같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공동 중개하자고 조금이라도 이게 장롱이 안 가고 밖에서 좀 더 하려면은 남보다 낫게 하려면 어쩐다니까 전국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11월 14일하고 15일 날 전국 모임 합니다. 어디에서? 대전에서. 전국이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서울서 대전까지 너무 먼데요. 딱 지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대전이 이쯤 있으니까 서울서 오는 사람이나 저기 거제도 온 사람이 더 멀어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비행기는 금방 날라오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국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시험이 급하지만 시험 하고 난 다음 생각하라고. 합격했다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해보라고. 전국 모임을 해야 되는 거. 같이 움직여야 돼. 같이 움직이고 자기가 못하는 거. 내가 능력 없지만 내 주변 사람도 없냐. 내 주변 사람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물건 던져놓고 아파트 오피스에 건설한 땅 찾으세요. 던져놓고 난 다음에 누군가 찾아주면 어떻게나 공동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니까.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되고 나누면 되는 거. 이걸 해야 되니까 절대 빈 얘기하니까 11월 14일 15일 모임할 때는 반드시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모임 참여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은 카페에다 공지를 다 했는데 아직도 카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카페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거 별갑 닉네임이 별갑 밤 등급해 주세요. 우리는 별밤 그런 거 안 키워요. 본인의 실명이 아니면 이 카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진 안 걸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고 중개하냐고. 특히 우리나라 이 업종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신뢰성이 약한데 처음에 우리가 1년 만날 때 이러고 만났으니 왕은요 이러고 1년 뒤에 이러고 보면 안 된다 이러고 왜 얼굴을 마주 봐야지. 그때 가면 샥 돌아보면 이러고 봅니다 이러고 뭔가 나한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얼굴을 마주 볼 수 이 관계가 돼야지. 그래서 얼굴을 서로 알아야 되는 거고 가서 만나봐야 되는 거고 어찌해야 된다고. 건배도 3번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친목을 다들 맞아놔야 되니까 11월 14, 15 하고 제가 전화번호 좀 현번호 제 전화번호 010 안 되면 3564 0283 미리 말하지만 이게 제 전화번호고 모임할 때 뭐 할 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집안에 사건 터지면 그럼 죄송한데요 이 말 하지 말라고. 죄송한데요 뭐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해결했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해결했으면 그 다음 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질문하고 난 다음에 질문에 대한 해결했으면 급하니까 질문했잖아요. 지금 급해서 질문해가지고 그 다음 조치를 취했으면은 간단하게 지금 경기도 저희 광주 같은 데서 내가 지역주택 조합에 들어가려고 얼마 넣었는데 500만 원 넣었는데 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 이것은 500 모으려고 해봐요. 500이 뛰게 생겼는데 어떻게 방어할 건가? 안 되는 거예요. 500을 갖다 이 사람이 3사람까지 했으니까 1500에 1500 1년 모아봐요. 일반인들 월급 받아가 1500 벌 수 있는가? 이게 뛰게 생기니까 급하니까 전화 온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전화 안 하다가 얘기도 안 하다가 급하니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가지고 방어하게끔 해줬으면 끝난 다음에 그래도 전화는 한마디 해야지. 전화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전화 한마디도 없고 이게 무슨 이게 신뢰가 되고 뭐가 되겠냐고. 자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분들한테 답을 해줘야 되냐. 의미가 없는 것이지. 모이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혼자만 항상 뭐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풀어야 돼요. 내가 좀 풀어야 자기도 얻는 거예요. 모임할 때 가서 보게 되면 잠깐 얘기해. 이 모임할 때 가서 뭐 하냐 그러면 그때 지금 작년에 오픈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봐서 작년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나간 애가 지금 한 명 있죠? 전영수라고. 얘는 딱 지금 1년도 안 된 너 때문에 중개업종 얘는 완전 지금 성공한 케이스예요. 얘가 나와서 나는 어떻게 했다라는 걸 알려줄 것이고 3달 동안은 공장 2건 해가지고 공장 2건 3달 동안 공장 2건 해가지고 월급 900 받으니까 3달 동안 900 받으니까 한 달에 300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2급 받으려고 이 공부 안 했는데 걔는 옛날에 사업도 좀 크게 한 해가 사업을 망해먹고 다시 주더라는데 내가 한 달에 300 받으려고 이 공부 안 했다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에 가서 분양하고 뭐하고 뭐하다 지금은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20년, 30년 중개한 사람보다 얘가 또 훨씬 낫게 됐던 얘기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얘가 와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는 했다라는 설명을 알려줄 것이고, 이 중에 누군가는 상가일 거 아니에요? 상가 전문가도 상가 물건을 이렇게 수집합니다. 상가 중개는 이렇게 합니다. 이 방법을 알려줄 것이고, 여러분이 학교 간다면 나중에 블로그 공부해야 되는데 기본을 알아고 블로그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설명해 줄 것이고, 협회에서 사무에 나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중개 시장이 이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걸러갑니다라는 방향도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 해가지고 땅 중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땅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설명을 해준다. 이런 설명을 갖다 이런 설명을 14일날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15일 가게 되면 여기 있던 여러분들이 국기 아닙니까? 국기 분들 모이고 1기부터 8기 분들이 15일날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1기부터 9기 동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단체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카페에 들어가서 보면 공지 다 띄워놨는데요. 올 때는 반드시 사진 한 장씩 가져오고, 사진 한 장 가지고 뭐 합니까? 우리가 다이어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굴이 없으니까 전화번호만 넣어놨더니 모르니까 전화를 못해, 서로 모르니까. 꼭 중간에 저를 끼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 없이 다이어리 제작해서 전부 다 사진을 갖다 첨부할 테니 그럼 누군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중간에 누가 안 거치고 직접 가게끔 그런 모임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합격 여부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와야 돼요. 꼭 떨어지고 나 이번에 떨어졌는데 내년에 합격해서 다시 올게 이래가지고 온 사람 내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떨어지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보고 난데 무조건 시험지 덮는 거예요. 나는 합격했다는 전제로 시험 봤지. 덮어놓고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합격했어요, 나는. 어차피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올 것이고, 무조건 합격했다 그러고 결과 뒤에. 특히 주부들은 합격했다 그러고 신랑이 믿고 있잖아요. 근데 발표할게 명단이 안 나오면 신랑 앞에서 씩씩대면서 이거 공단 쫓아가야 되겠다고 가는 흉내 내봐요. 뭔가 공단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럼 신랑이 여보 참고 1년만 더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못 이긴 척하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되면 그분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1년 하고 끝난다고. 혼자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혼자 해서 절대 중개가 안 돼요. 공동해야 되니까 모임에 참여하시고요.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지금 한 대로만 계속 한다, 긴장만 안 한다 그러면 아마 합격할 겁니다. 실력 보게 되면 우리 평균이 몇 점 나왔어요? 오늘 평균이 60.2니까 이걸로 본다 그러면 저는 합격 아닙니까? 실력은 웬만큼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문제 보게 되면 설명 들으면 다 알잖아요. 푸는 당시는 이게 막혔을 뿐이지.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순간 막힌다는 얘기요. 결론은 답은 뭡니까? 그러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한 장짜리를 보든 아니면 특강자를 보든 요약집을 보든 최대한 반복해서 안 잊어먹게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